전문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안병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안병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주제 바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후족부 동통증후군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후족부 동통증후군이란 말이 친숙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후족부, 말 그대로 발 뒤꿈치에 동통증후군, 통증을 호소할 수 있게 하는 질환입니다. 질환은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나온다면 급성인 경우에는 드물지만 근막이 파열되거나 종골, 발 뒤꿈치 뼈가 골절되거나 그런 게 있고요. 만성인 경우에는 발 뒤꿈치에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이 위축되거나 혹은 신경이 포착되면서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경우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족저근막염을 중심으로 발 뒤꿈치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좀 바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후족부 동통증후군, 그러니까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 속하는 다양한 질환 중에서 일단 먼저 대표적인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이게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이 이제 발생하는 통증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는 발 뒤꿈치뼈, 종골의 내측 돌출 부위입니다. 네. 이는 통증의 원인이라 볼 수 있는 족저근막이 이 종골의 내측 돌출 부위에 달라붙기 때문인 거죠. 대부분 운동을 많이 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의 병력을 살펴본다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거나 등산이나 에어로빅,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는 분들께 많이 호발되는 병이겠죠.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이라 본다면 환자는 보통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보통 2, 3분이 지나면 증상이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증상이 생겼다가 또 마찬가지로 2, 3분 지나면 증상이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아침엔 통증이 없는데 걸을수록 증상이 심해지거나 그날 저녁, 다음날 증상에도 더 발이 아파진다면 이는 단순한 족저근막염이 아니라 어떤 신경이 포착되면서 나온 증상이기 때문에 이 구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족저근막이 어떤 부위인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걸을 때 필요한 근육인 겁니까? 예, 이제 말 그대로 일단 근육이 아니고 근막이고요. 근막이란 발 뒤꿈치뼈, 종골에서 시작돼서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서 발가락 기저 부위에 달라붙는 굉장히 두껍고 강한 섬유띠입니다. 네. 그래서 발바닥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떤 발의 아치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며 체중이 디딘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리는데 도움을 주어서 보행 시에 발의 역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보행할 때 꼭 필요한 네. 근막이군요. 근육이 아니고. 네. 근데 이 족저근막에 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인 알려주세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발의 형태가 회내되어 있는 경우, 다시 말한다면 발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평발화되어 있는 경우, 네. 제 아치가 낮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서는 오래 걷거나 뛸 때 족저근막이 좀 당겨지기 때문에 그 부착부에서 염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족저근막이나 아킬레스 건 부위가 유연하지 못하고 많이 긴장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한다면 걷거나 뛸 때 이 뒤쪽 부위가 많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에 배측 굴곡, 다시 말한다면 들어 올려지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발의 앞부위, 중족부나 전족부가 배측 굴곡, 들어 올려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발에는 어떤 윈드라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족저근막과 발의 형태가 도르래처럼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뒤쪽에 있는 족저근막과 종아리 근육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이 들어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앞쪽이 들어 올려지면서 족저근막이 오히려 더
당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발가락이 그러면 맞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네. 네네네. 오히려 그런 힘을 받기 때문에 발가락이 올려지면서 네. 근막을 당겨지게 되니까 그 근막의 부착부인 종골 내측부가 더 강한 힘을 받겠죠. 네. 그래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족저 근막에 염증뿐이 아니라 신경에 압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환자에서는 족저 근막에 염증만이 존재하고요. 한 20%에서는 신경의 압박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40%에서는 어떤 족저 근막의 염증과 신경의 압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치료할 때는 이를 잘 감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족저 근막염과 좀 헷갈릴 수 있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그런 질환들이 좀 여럿이 있나요? 일단 뒤꿈치 통증을 야기하는 질환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종골, 뒤꿈치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 하부 쪽의 질환을 본다면 족저 근막염은 기본이고 그 밖에 종골, 뒤꿈치뼈의 어떤 피로골절, 네. 그리고 이 발목도 손목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터널이 좁아지면서 혹은 압박당하면서 발생되는 족근간 증후군, 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이 종골의 상부 쪽 질환들은 아킬레스 건염, 하굴룬드병, 혹은 후종골 점액낭염 등이 대표적으로 후족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좀 낯선 질환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킬레스 건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아킬레스 건염은 이렇게 그림처럼 종아리 근육과 종골을 연결해주는 어떤 심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보통 비부착부 건염과 부착부 건염으로 분류해서 치료하죠. 흔히 염증이 발생하는 부위는 아킬레스건이 달라붙는 상방, 위쪽으로 해서 2에서 6cm 정도 위치에서 염증이 호발하고 이런 부위를 비부착부 건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위에서 염증이 호발하는 이유는 보통 이 부위에 혈류 흐름이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에 하필이면 걸을 때 가장 많은 장력, 다시 말하면 잡아당긴 힘이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호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킬레스 건염은 왠지 낯이 익어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다른 질환에 비해서 좀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서 그럴까요? 네, 아킬레스건에 일단 쓰임새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킬레스건은 서 있을 때 무릎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탱을 해주고요. 걸을 때에도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면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며 바닥을 차고 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쓰임이 많은 힘줄이죠. 근데 하필이면 이런 아킬레스건이 건을 감싸고 있는 어떤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활액막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굉장히 마찰에 취약한 구조물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건들보다 비교적 건염을 많이 발생하는 힘줄입니다. 아킬레스 건이 좀 약한 건가요, 그럼? 건 자체가 약하기보다는 건을 보호하는 활액막이 없기 때문에 마찰에 쉽게 노출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게 하굴룬드 시병 맞습니까? 이건 네, 어떤 맞습니다. 병인가요? 하굴룬드 시병은 아킬레스 건이 반복적으로 견인, 다시 말하면 잡아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가 반복되면서 반응성으로 골극을 형성하는 질환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종골의 돌출부에 뼈가 튀어나오는 질환이죠. 다시 말해서 타이트한 신발 등을 신을 때 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뒤꿈치의 통증을 주로 야기하게 됩니다. 타이트한 신발과 연관이 있다면 아무래도 불편한 신발 잘 신는 좀 여성들에게 잘 발병을 하는 겁니까? 예,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거나 여성분들이 꽉 끼는 신발들을 신는다면 네. 보통 많이 병발할 수 있겠죠. 또 여성분들은 높은 하이힐을 신고 또 플랫한 신발을 이렇게 자주 바꾸어서 신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당겼다 늘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반복 견인에 의해서 종골의 변형이 유도가 좀 더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족저 근막염과 하굴룬드 시병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 이렇게 발 뒤꿈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종골 점액낭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후종골 점액낭염은 그림처럼 종골과 아킬레스 건 사이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점액낭에 어떤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앞서 설명드린 하글룬드 병과 또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과 혼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글룬드 뭐 변형이나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이 혼재가 돼 있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질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복잡한 병이라기보다는 이 세 가지 질환 모두 일단 해부학적으로 비싼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이 만성화된다면 어떤 그 구분이 모호하고 그 질환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본 질환들이 이제 발 뒤꿈치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인데 혹시 이 통증이 발 전체로 번지기도 하는 겁니까? 예, 족저근막이 어떤 부착되는 위치뿐이 아니라 전체 족저근막이 긴장되면서 네. 발 전체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증 때문에 체중 부하가 되지 않아서 어떤 보행 패턴이 바뀌게 된다면 전반적인 신체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죠. 그 때문에 정렬이 틀어지는 부정렬이 촉발되어서 발뿐이 아니라 무릎, 허리, 골반까지 통증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발꿈치 통증 때문에 발 딛지 못하고 까치발을 딛고 보행을 하게 된다면 무릎이 굴곡구축, 다시 얘기한다면 굽어진 채로 걷게 되고요. 이렇게 굽어져 있을 때는 다리가 보통 내회전,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지부동, 다리 길이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이런 다리 길이의 차이가 발생된다면 걸을 때마다 절뚝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통과 골반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자체도 번질 수도 있고 다른 부위로 그리고 네. 보행이 또 올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더 번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혹시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자세의 변화가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생활 중에 어떤 자세의 변화에 따른 증상은 매우 많습니다. 가령 신발을 신을 때 한쪽에 특정 부분만이 많이 닿는다. 네. 혹은 치마를 입었을 때 스커트가 돌아간다. 혹은 가방을 메었을 때 한쪽 어깨에서만 좀 내려간다. 누워있을 때 어느 한쪽 등만 좀 닿는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신체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게 반복되어서 혹은 장기화되어서 몸의 신체 밸런스가 깨진다면 어떤 기능적인 저하들과 함께 뭔가 모호한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피곤, 두통, 소화불량, 또 잘 설명은 안 되는 어떤 신경과 근육 분저가 맞지 않는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편감, 통증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이제 치료를 바로 받지 않고 좀 방치를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니까 미리 치료를 잘 받으시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먼저 이제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족저근막염이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치료법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치료와 보조기가 처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이나 발 뒤꿈치에 어떤 근막 다발에 당겨지는, 이완시키는 운동들이 교육될 수 있겠죠. 그림처럼 벽에 손을 대고 네. 몸을 충분히 기울여서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하고요. 또 집에 있는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등을 이용해서 발바닥에 굴려서 족저근막을 이완시키는 것도 중요한 운동입니다. 또한 TV 등을 보면서 수건을 발에 걸어서요. 당겨주거나 혹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가락을 충분히 당겨주고 펴준다면 이 또한 족저근막과 종아리 근육의 어떤 스트레칭에 큰 도움이 되겠죠. 또한 계단 등을 이용해서 발의 앞부분으로 계단을 디딘 후에 체중을 실은다면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생활 속에서 중요한 어떤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일반적으로 보조기는 뒤꿈치에 높이를 올려줄 수 있는 부드러운 깔창이 주로 처방되고요. 잠잘 때 심한 경우에 있어서 배측 굴곡시키는, 다시 말하면 발을 들어 올려주는 부목 고정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검사했을 때 초음파 상에서 족저근막의 어떤 두께가 3mm 이상이라면 꽤 심하게 부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가이드 아래서 어떤 주사 치료가 고려될 수 있고요. 하지만 너무 주사를 많이 맞게 된다면 어떤 족저근막이 파열되거나 어떤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
지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어떤 세심한 소통이 중요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치료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 그리고 보조기 착용, 그리고 주사치료.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치료가 더 있습니까? 근래에는 사실 충격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충격파는 이제 어떤 이런 목소리 같은 음파의 일종인데요. 네. 신체 내에 작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전은 어떤 새로운 혈관,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만성적으로 변형해온 조직에는 직접적으로 파동을 전달해서 또한 간접적으로 신생혈관을 만들어내어서 이 망가져 있거나 긴장되어 있거나 손상된 근막을 재생해 볼 수 있는 거겠죠. 현재 보고된 연구들에 의해서도 본다면 한 3개월 이상 된 만성적인 족저근막염 환자에서도 약 70%에서 좋은 결과가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거나 많이 아픈 분들에게도 권고될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충격파 장비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치료는 집중형, 포커스 타입과 방사형, 레디알 타입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염증이 심한 족저근막에 부착부는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는 포커스, 집중형 타입의 충격파를 사용하고 많이 긴장되어 있는 족저근막과 종아리 근육은 방사형 타입의 충격파를 사용해서 그 긴장을 해결해야만 효과적인 치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족저근막염 치료법 알아봤고요. 사실 이거 말고 저희가 알아본 질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하글룬드 시병이라든지 후종골, 점액낭염 이러한 질병들의 치료 방법들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처음에 증상이 있을 때 일단 아킬레스 건염은 쓰지 않고 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특히 아킬레스건에 어떤 무리를 줄 수 있는 동작들, 점프나 달리기 같은 동작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비탈길이나 경사가 있는 길은 삼가는 게 좋겠죠. 또 아까 설명드린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하글룬드 병과 후전골, 점액낭염 같은 경우는 모두 일단 뒤꿈치가 압박되지 않는 어떤 편한 신발을 신어야겠으며 어떤 보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았을 때 초음파 가이드 아래 어떤 주사나 충격파 치료가 시행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글룬드 병 같은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염증 병변을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후족부 동통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는 질환들을 통합적으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발 뒤꿈치에 이제 무리가 가지 않는 어떤 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후족부 동통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마지막으로 팁을 좀 주십시오. 네, 제일 중요한 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통증이 있을 때 너무 과도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하이힐은 가급적이면 다시 어렵겠지만 피하는 것이 좋고 쿠션이 충분한 신발 신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너무 낡아서 충격 흡수를 할 수 없는 신발을 신고 조깅이나 어떤 뛴뛰기를 하는 것은 피해야겠죠. 또한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며칠간은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고 얼음이나 차가운 수건을 통해서 냉찜질을 하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이힐 자주 신는데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오늘 팁 잘 들었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안병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